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저희는 아틀란타 재미동포톡 아재미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고요. 앞으로는 다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커버 종합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이라고 하고요. 올해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옆에는 김진혁 변호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6월이 다 됐는데 처음 모시게 됐는데 올해 처음인가요? 올해 어떻게 보는 게 엊그제 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한국도 다녀오시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이런 주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마침 한국에서 오셨어가지고 이 현장감과 함께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딱 열흘 있었는데 네네. 열흘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특히 뭐 아시다시피 뭐 스타벅스 문제, 또 뭐 지방선거 문제 등으로 네네. 저의 그 관심을 자극시키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터져가지고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쌓여졌을 것 너무 같은데 많죠. 너무 많죠. 네. 뭐 저희가 오늘은 그러면은 제가 그 선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미국 선거도 뭐 또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네. 또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저희가 교포의 눈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뭐 어떤 느낌일까 하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그러면은 얘기를 간단하게 시작하자면은 뭐 한국에서 일단 선거철에 방문을 하셨으니까 네. 오랜만에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어떠셨어요? 이번 전 지방선거라 그래가지고 네네. 뭐 대선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큰 선거인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열기가 너무 크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서울 어디 골목을 다녀도 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말을 시키고 뭐 선거 뭐 관련 종이를 주고 네. 또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인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다 보니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었지만 네. 뭐 교육감, 뭐 시장, 뭐 구의원, 시의원 등 네. 많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동네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옛날에 제가 뭐 나이가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선거를 많이 경험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20살 때 딱 미국에 왔고 미국에서는 뭐 선거가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대선이랑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선거를 해봤는데 투표를 해봤는데 이게 저는 대통령만 뽑으러 갔는데 네. 쭉 맞아요. 여러 명을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도 그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저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을 한 번에 뽑는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교차 투표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은 네.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후보자에 관계없이 네. 당만 보고 투표한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네. 한국이든. 근데 뭐 국회의원은 이쪽 당 사람을 뽑고 네. 시장은 또 다른 당 사람을 뽑고 이렇게 투표하신 분들이 이번에 매우 높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흥미로운 일이었고요. 뭐 약간은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뭐 약간 나는 이렇게 내가 선호하는 당이 있다. 뭐 그러면 그렇게 쭉 갔었는데 네. 지금은 후보군들을 보고 그렇죠. 후보자 한 명 한 명을 보고 약간 그쵸. 선택하는 느낌이 네. 달라진 건가요? 네. 그 인물 보고 뽑는 건데 저는 뭐 네. 그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쵸. 당만 보고 네네. 뽑는 것보다는. 예.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선거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 자체가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뭐 이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시끌벅적하잖아요. 예. 지금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이게 네. 아침에 눈 떠서 신문 볼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용지가 부족했다. 그것도 서울 일부 뭐 잠실 등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거의 100표소가 넘는 곳에서 100표소요? 넘는 곳에서 지금 중요가 부족했다. 특별히 근데 송파구가 많이 부족해서 더 네네. 시끄러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본 기사에서는 뭐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종이에다가 표시한 거니까 네. 사람이 입력을 할 때 네. 뭐 중복해서 입력했다던가 또 뭐 이렇게 후보자를 바꿔서 입력했다던가 네네. 그런 입력의 오류까지 이제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매일매일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번 선거 때마다 잡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된 적은 처음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국민들 자체가 한국 분들이 보면은 지금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거든요. 뭐 대한민국이 그렇죠. 예. 예. 사실 대통령 선거하면 막 선거율이 90%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독재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제가 간단하게 찾아본 데에서는 한 그 전체 유권자의 뭐 거의 70% 이상이 되는 그 투표율이 있었어서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이 정도로 투표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 게 네. 당연히 그것보다는 더 여유분을 준비했어야 되고 네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권자의 100%가 투표할 리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 수보다 적게 용지를 준비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그럼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그걸 움직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 뭐 잠실에 투표가 지금 용지가 부족하다 하면은 네. 그 빨리 그거를 처리해서 네. 그 종이 인쇄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뭐 약간 오토바이 배달처럼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서 또 난리가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 또 다른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실수가 있을 때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뭐 이런 2026년도에 그렇죠. 예, 아직 예.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에서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 때 투표를 했었는데 조금 투표 시스템이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투표하는 그런 그림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디 선박이라네요. 그렇게 들어가서 투표하고 투표함 넣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달랐어요. 네. 미국은 제 기억으로 맞다면은 가서 컴퓨터로 일단 맞아요. 쭉 하고 그럼 프린트가 되면은 그거를 또 한번 검사한 다음에 그거를 또 넣고 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어서 투표용지가 모자랄 리는 없겠다. 모자랄 수가 없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또 전자로만 하면 또 이것도 조작 의심이 된다, 그렇죠. 뭐 해킹 네. 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네. 해서 이게 투표가 어떻게 도대체 진행이 돼야지. 예, 그 전자로 하는 거에 대한 아마 시스템 체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누가 이렇게 전산으로 이렇게 막 해킹해가지고 선거 결과 조작했다라는 거는 뭐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한 장치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투표를 보면서 그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또 미국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변호사님도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에서 하는 방송이니까 우리 네. 미국 시스템이랑 비교를 해드리면 네. 이 차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건국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미국의 건국. 건국까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하기 처음에 힘들어요. 미국 네. 시스템은 전부 다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지아주는 뭐 주별로. 조지아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워싱턴에서 야 조지아는 선거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예, 못 하고 또 조지아 안에서 또 카운티별로 일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건국 자체가 13개 주가 우리는 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13개 국가란 뜻이거든요. 스테이트란 말이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13개 국가가 알아서 자기들 선거인단을 뽑아서 네. 그 선거인단이 그걸 따져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컨셉 자체가 각 주가 알아서 자기의 대표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가 반면에 네. 한국은 먼저 위에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중앙선거위원회죠. 그러니까 중앙인 거예요. 그렇죠. 할 거 없이. 동네 할 거 없이 그냥 네. 한 번에 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은 중앙선거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네. 중앙의 뜻이 약간 그 여기에 연방정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런 선거에 대한 걸 관리를 하고 물론 지역마다도 선거위원회가 있지만 그거는 중앙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동네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식이고 미국은 반대로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 각 주별로 50개의 주가 사람을 보내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크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 선거위원회도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있는 거죠. 대선이라고 할지라도. 예, 대선이든 국회의원이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찾아봐서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당일 개표 아니면 그 다음날 거의 결과가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이 안 그렇다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랑 다르다. 근데 미국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선은 이미 뭐 대통령은 결정이 됐어. 근데 몇몇 주들은 한 이틀 후에도 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몇 개 주들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들이 그렇게까지 결정을 당락을 할 만큼 그게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축하하는데 어디 몇몇 주에서는 아직 개표 중. 맞아요. 그러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 주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또 뭐 재투표가 가능할지 아니면 뭐 재선거가 가능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그게 드시나요? 큰 이슈인데 네. 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네. 이번 사태의 특이한 점이 네. 지금 시위가 있잖아요. 잠실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시위의 주체가 2030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것들 보고 있는데 뭔가 그 전의 시위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아니, 들어요. 많이 다르죠. 많이 네. 다르고 지금 대학마다 그 시국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한국의 대학마다 이렇게 학생회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네. 시국 선언을 하고 네. 시국 선언의 메시지는 주로 뭐 당연히 뭐 재선거 메시지도 있고 뭐 잘못된 걸 바로잡자 뭐 그런 네. 메시지가 있는데 네. 이번 시위의 특징이 2030 세대가 주가 됐다는 거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네. 이렇게 하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2030이 주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영상들이 되게 그 이전까지는 과격하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영상들을 이쁘게 찍는 2030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되게 좋은 그 시위 문화랄까 이렇게 맞아. 가져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 문화 중에 제가 문화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시위를 많이 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네. 했죠. 그리고 그 촛불 시위라는 것도 많이 했는데 네. 많은 시위들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어긋났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시위를 허락하고 표현의 자유를 주고 또 시위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 그런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를 주는 것이 일반인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길거리에 나온다는 것은 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딱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물론 나와서 참여할 수 있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의 주인공이 정치인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보면 사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주인 적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이 약간 시위를 뭐 정치를 하는 약간 도구로 사용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 안 좋았는데 이번 시위는 정치 어떤 색깔 관계없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시위를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오늘 서울에 있었다면 저도 아마 주말에 나갔을 겁니다. 그 청년들의 어떤 응원하기 위해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게 약간 되게 다르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느끼는 그것들이 조금 여태까지는 뭔가 자기의 정치색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바를 원해서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다.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이번에 그 위원장이 사퇴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뢰 문제로 번졌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실제로 선관위들이 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크게? 글쎄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어려우나 네네. 그 특정한 개인이라든가 특정한 사람들의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큰 판단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건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종이가 모자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나 선거위에 있는 9명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네네. 그 9명이 다 일을 제대로 못했느냐? 네. 못한 사람이 있겠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일 말고 생각했을 때 사실 선거위가 문제된 건 이번에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니고 그때 뭐 코로나 때 뭐 무슨 보따리 같은 데다가 그 투표 용지를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고 몇 년 전에 선거위에서 그 자녀분들을 이렇게 취직시키는 자격도 안 되는데 또 적당한 절차 없이 그런 여러 번의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한 인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선관위라는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감사를 못한다. 정부기관에 그 헌법의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없어요 그런 기관이. 근데 감사원은 한마디로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을 감사해서 특히 회계감사 돈을 막 쓰면 안 되니까 회계감사도 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직무감사를 하는데 선관위는 그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청와대는 포함돼도. 오 신기하다. 그래서 선관위가 굉장히 그 어떤 그러니까 취해법권처럼 완전히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일단 그거를 고쳐야 되는 게 맞고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제는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조사를 하죠. 또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도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국회의원들 제발 청문회 빨리 하세요. 있는데 네. 어쨌건 시스템상 정기적인 감사가 없기 때문에 네. 선거위원회도 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값도 일단 들고. 예. 그리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쉬어야 되니까 또 그런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비용들이나 이런 것도 발생될 거고. 그래서 돈은 제대로 쓰는지 일은 제대로 하는지 해서 그런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상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네. 요건 고치자. 예, 그래서 선거위원회에 대한 시스템 고쳤으면 좋겠고요. 조지아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예, 갑자기 조지아에는 선거위원회라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비슷한 그래요? 건 있는데 네네. 우선 조지아에는 그 세크리터 오브 스테이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거 선거직입니다. 굉장히 어. 큰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선거국에 뭐 하는 거냐?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고 특히 그 면허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부동산 면허, 라이센스. 라이선스요, 네네. 공인회계사 맞아요. 네네. 면허, 보험도 아마 당연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무국 아래에 있는 기관 중에 일렉션 보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관리를 하죠. 조지아는. 네네. 그래서 조지아에는 사무국이 있고 네. 사무국 안에 속해 있는 다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독립된 기관이 있고 네. 조지아는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감사받고 언제든지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형사 고발이 됐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조사가 들어갈 텐데 네, 뭐 제가 순진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뭐 이게 더 웃긴 얘기지만 저는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순수하게 일을 안일하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더 실망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능이냐 아니면은 네 고의적이냐 아니면 네. 부패냐 이걸로 될 텐데 저는 부패보다는 약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열정을 과소평가했다. 네, 이 투표율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요 정도면 되겠지, 요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도 맞아요. 수사 네. 결과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음모론이 많거든요. 네. 저 또한 좀 음모론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믿죠 네네. 무조건 안 믿고 네. 정말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안 믿는 게 좋고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창작된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네네. 많은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건 없고 아직까지는 그냥 인재다 사람의 실수다라고 네. 판단하시고 그럼 거기에 고의성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송파구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가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일부러 그 표를 선관위 못 받게 하려고. 선관위 직원들이 약간 그 좌성향이어서 네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호남 쪽보다 영남 쪽이 훨씬 많아요. 지금 종이가 모자란 지역이.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선관위에서 특정 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으나 네. 아직까지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조사해보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선거가 뭐 한국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뭐 몸으로 또 느끼고 오셨고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우리가 간략하게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뭔가 바라는 것이 대선이나 처우책인데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사 명령을 했고 해서 진행이 쭉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신가요? 이것보다 더 부정적일 수는 없죠. 지금 너무 실수가 크기 때문에 실수한 표현도 잘못된 표현인데 지금 그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발전하겠죠. 네. 그거는 뭐 당연한데 이게 그냥 조금 발전할 건지 네. 아니면 완전히 뜯어 고칠지 저는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시스템 자체를 자체를 그리고 야. 지금 보면은 임명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그 9명의 위원회가 있는데 네.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3명은 국회가 임명하고 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에서 임명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직을 임명하면 그 성향이 아무래도 들어가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위원장도 선거를 해서 시장 뽑듯이 교육감 뽑듯이 선거위원 임원들도 이렇게 뭐 4년에 한 번이든 뭐 몇 년에 한 번이든 선거를 해서 네.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막 TV에도 나오고 뭐 선거할 때 또 상대방이 막 공격도 하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토론회도 하고. 네.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길래 선거위원회가 되는지 알게 되는데 네. 이렇게 임명해 버리면 뭐 청문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임명해 버리면 우린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번 기회에 그 선거위원회도 그냥
한번 선거로 하는 싹 것이 다. 싹 다 그냥 저는 다 뜯어고치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뭐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일화라던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조지아가 한때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선거 뭐 불법 선거 다 아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를 이겨서 결정적인 역할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입장이 조지아 선거 결과가 조작이다. 그래가지고 공정성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죠. 소송도 여러 건 하고. 이게 벌써 불과 몇 년 전밖에 안 됐는데 몇 년 뭐 10년도 안 지난 일인데 그렇죠. 벌써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때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고 왜냐면 제가 조지아에 우리가 다 조지아에 사니까 네네. 우리 조지아주 선거가 조작이라고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를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여러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대신해서 아니면 한 명이 뭐 여러 종이를 해가지고 뭐 여러 번 투표했다. 뭐 기계가 잘못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가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소송을 했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은 다 그 트럼프가 제기했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문제점 찾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카운트를 다시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 그 카운트를 다시 했더니 결국 한 표인가 두 표 차이로 오류는 있었지만 당연히 선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러시면은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 시위권으로 얘기를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시위의 양상이 우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젊은 분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위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번 시위의 시작은 그 종이가 모자란 걸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 더 큰 이슈는 그 종이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한마디로 꼰대 정치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도 20, 30대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를 보면서 꼰대 정치를 엎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셨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상 반복되는 일인데 누구든지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기 쉽고 한마디로 꼰대처럼 행동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결국은 참다 화가 나는 것이고 결국 2030 세대들이 맨날 정의를 외치는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거위원회가 무능하고 기본적인 참정권도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꼰대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 국가를 분열시킨 즉 뭐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그 색깔론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우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냥 우겨버리는 그런 꼰대 정치인들을 어떤 이슈를 가지고 꼰대 정치화해서 그래서 이번 선거도 뜨거웠던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이기냐 많이 보자 이런 것도 많이 쓰던 것 같고요. 관심이 되게 높았던. 높았죠.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쭉 보던 젊은 세대들이 아니면 서로 뭐 정의 따지다가 지금 보니까 선거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고 제대로 합시다. 아마 그런 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반성하는 게 다 사람마다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러나 내가 좌라고 해서 늘 좌는 옳고 우는 틀리고 반대로 내가 우라고 해서 늘 우는 옳고 좌는 틀리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왔고 그런 식으로 어떤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꼰대 문화에 대한 어떤 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뭐 정치를 예전에는 전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히려 저는 뭐 없어진 그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느 한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게 예전에는 중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중도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중도를 선택하면은 안 뽑힌대요. 여기서도 또 표를 못 받고 저기서도 표를 못 받고 예전에 더 오래전으로 가면 오히려 중도가 여기서도 표를 받고 여기서도 표를 받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극좌 혹은 극우로만 가야지 그 표들을 받는데 이게 다 지금 세대가 저는 이것도 SNS, 뭐 알고리즘 이런 거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또 보여주게끔 하니까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저는 옛날에는 다들 오픈된 시각을 보지 않는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보는 거를 더 보는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SNS를 끊어야 합니다. 유튜브 저희 채널만 보세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 중도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SNS를 보면 네. 중도가 없어 보여요. 에이. 왜냐하면 중도 유튜버 아세요? 중도 유튜버 없죠. 네, 인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재미톡 있습니다. 아재미톡 있습니다. 왜 아재미톡 말고는 없어요. 극자와 극우를 동시에 모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중도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도는 조용합니다. 중도 유튜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투표자들이 네.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번에도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도 많이 나타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은 뭐 민주당을 찍었는데 시장은 뭐 교차 투표. 교차 투표. 네네. 그 뜻이 뭐냐면은 네.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인물을 보고 또 인물의 정책을 보고 또 네. 인물의 과거를 보고 그들의 행적을 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런 것은 딱 사실 중도의 의미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은 조용할 뿐이고 선거 때 나타나죠. 근데 워낙에 극에 있으신 분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긴 해요. 예. 그게 또 맞아요. 재미로만 따지면 그렇긴 하죠. 그쵸. 예. 그래서 또 이슈가 더 되는 것 같아서 그래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중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예. 저도 약간 너무 극으로 가기보다는 적정선이란 걸 유지하면서 밸런스 있게.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뭐냐면 네.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극우 혹은 극좌 방송에 나가서 네. 선거운동 비슷한 거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리고 예, 네네. 오셔서 그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아니면 같이 모이든지 극좌와 극우 같이 모이든지 근데 완전히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야기를 하는 우던 좌던 거기에 자꾸 나가서 거기서 내 뭐 공약이 어떻다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그거는 그런 극적인 극좌 극우를 이용한 즉 자기 팬덤을 이용한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 선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안 뽑으려고요. 물론 제가 선거권도 없지만 아 예.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나은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모두들 그런 마음은 다 비슷한데. 아 그럼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시위 잘 하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예. 진짜 미국에서는 그런 시위 문화 자체가 진짜 한국을 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뭐 그냥 막말로 가게 털고. 근데 혹시 윤 대표님 살면서 시위 나가본 적 있었어요? 아 저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여러 차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한국처럼 많지는 않지만 네. 가끔씩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저는 가끔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시위할 때 저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너 혹시 거기 있니? 아. 네, 그래서 이 나이에 못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 시위도 필요한 거거든요. 민주주의.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를 많이 참여했던 프로 시위러로서 또 마음이 또 가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너무 한국의 그 시위 문화가 많이 부럽기는 해요. 저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본인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는 뭐 진짜 약간 헷가닥한 애들이 차로 돌진하고 뭐 갑자기 총으로 쏴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시위에 폭력이 들어가면 절대 시위가 아닙니다. 그럼요. 한국 그 2030 세대들 응원하고 파이팅. 지구 멀리서나 막 이렇게 멋지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오늘 변호사님 모셨는데 앞으로도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한번 또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매주 수요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려고 또 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커버 종합법무의 브라이언이었고요. 오늘 옆에는 김진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